먼저 우리가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콩그룹 리자청이라는 회장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독서가 당신의 재산을 늘려주진 않는다. 그러나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기회를 창조해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온다, 세 번 온다 그러잖아요. 보통 기회가 세 번 온다고 하거든요. 뭐 여쭤볼게요. 강혜정 사장님이 인생 살면서 기회가 몇 번 왔는가요? 이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삼척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혜정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미 두 번이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두 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맨하테크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려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기회가 세 번 온다, 몇 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수십 번, 수백 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책을 많이 읽는데 돈독이란 무엇인가? 취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책을 읽었다는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많이 읽는 사람들 많은데 의외로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거나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비 모임을 나가봤는데요. 그 나비 모임에 수십 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이 부자가 아닌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나중에 살 돈이 없어서 빌려오는 모습까지 봤다는 거죠. 그러면 뭐 책을 읽어서 어떤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독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그 돈이 되는 독서를 해보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읽어보자. 두 번째는 돈독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시키다든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자 했더니 생각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더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독에서는 어떻게 책을 읽었길래 남들 아, 많이 읽은 것보다 그룹에 네, 필독서 몇 권 안 되잖아요. 네. 이것만 읽었는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냐?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독에서 책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계적 독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본거는 뭐냐면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본 건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작가 시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읽었는데 왜 삶의 발전이 없나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봤더라고요. 여기 근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 예,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절이 아닌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례로 많이 들거든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어떤 분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가끔 보면 식당이나 어떤 집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격 문구를 써붙인 데가 되게 많죠. 여러분도 어때? 이 문구만 들으면 되게 좋은 문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문구를 적어놓은 액자로 해놓은 집이나 아니면 가게가 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문구가 좋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게 욥기서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구절에서 나오냐면 욥기가 저주를 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의 저주군 이제 시작이고 저주의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책의 그 성경의 그 문맥을 놓고 보니까 이 문구는 쓰면 돼, 안 쓰면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본을 할 때는 내가 보고 싶은 내용,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구절만 볼 게 아니고 작가가 무슨 내용을 하는 건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깨는 뭐냐면 봤으면 내가 깨달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적은 뭐냐면 그걸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책을 보고 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파들은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배운 학파들이 있어요. 그런 학파들은 대개 성숙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할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독의 방법은 처음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신규분들이 몇 페이지 제가 이제 발표를 시키면 몇 페이지 위에서부터 몇째 줄 아니면 밑에서부터 몇째 줄 이 구절이 저는 새롭게 본 거고 이 구절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떤 부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발표 내용은 3분을 넓으면 안 됩니다. 3분을 넘게 되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3분에서 5분이거든요. 초인적인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15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BA 막 1시간씩 듣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초인의 경지를 뛰어넘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3분 이내 발표를 하고 발표할 때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지 누가 전달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규분들 이렇게 발표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이고 지금 전직이나 현직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본격적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 시범타로 리더 사장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래서 무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조정현 사장님이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전직은 영어 어학원을 10년 이상 운영을 했고 영어에 관련된 유아영어 교육 사업을 26년 했습니다. 제가 만난 메나테크는 이 얘기는 아니고 제가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법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44쪽에 네 번째 단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물 복용이라는 곳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예를 들어 혈압약은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갈시키므로 반드시 종합영양제를 함께 섭취해야 하며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장내 유익균도 함께 파괴되므로 항생제 1회 복용 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려면 유산균을 무려 6개월간이나 섭취해야 한다. 저는 교육만 26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이런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건강에 대한 상식을 알아갈 때 정말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면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시킨다는 이것도 사실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유독
정말 뼈들이 관절이 많이들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아 이랬기 때문에 칼슘이 다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에 깨우침이 돼서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아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건강한 삶을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완전 FM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놀랍게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돈독할 때는 이렇게 발표하고 잘했습니다 하고 다음 사람 넘어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내용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제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혈압약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약 먹으면 혈관이 얇아져서 결국엔 혈관이 터지게 되고 미네랄을 고갈시켜서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골다공증을 일으켜. 그러니 우리는 혈압약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혈압약을 먹는 원인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드시는 거고요. 혈압이 높다는 건 몸의 어디인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건데 우리가 어설프게 보조식품에 대한 자부심 있고 건강교육 받다 보니까 약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냥 약을 끊게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을 끊고 나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식생활도 조심해야 되고 클린도 해야 되고 엠브로토스도 먹어야 되고 많은 제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약만 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압약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값싼 비용으로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미쳤다고 이렇게 약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돈 벌려고 만드는 건 아니겠죠. 의료계에 쓰는 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대신 혈압약을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니까 뭐만 같이 먹어주면 돼요? 종합영양제만 같이 먹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되 그 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보조제를 좀 추가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메나테크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자부심이 생기다 보니까 약은 무조건 나쁜 줄 알고 약은 다 끊어주고 무조건 이제 대책도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엠브로토스 같은 경우는 항암제도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엠브로토스의 가장 큰 작용은 뭐냐면 항암제의 부작용을 없애주면서 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브로토스를 같이 드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맹신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의사분이신데 예전에 한번 발목이 삐끗했는데 발목이 삐끗했으면 병원 가서 침 맞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엠브로토스를 드시면서 해결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놀랬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가 아무리 좋아도 삐뚤어진 발목을 바로 세워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MBA 최근 졸업하신 분들 먼저 계신 분들 발표할 텐데요. 우리 김성익 사장님 혹시 책을 읽고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손숙경 PD 사장님 그룹의 김성익 사장님. 아, 어디 이동 중이신가 보다. 김성희 선생님, 발표가 가능하면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발표가 힘들면 X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다른 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연 사장님 계실까요?
네,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하는 거라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미연입니다. 현재 서비스업으로 와인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저는, 아, 아, 저는 식구 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빌 게이츠 역시 세계를 바꿀 세 가지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저는 현대의학계에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질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요거 읽고요. 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TV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장이 조금 많이 좋지 않은 상태라 이거를 읽고 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장이 건강해야 모든 신진대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보고 조금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발표 잘하셨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겠다는 거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먹고 있습니다. 네, 베나테크. 하나를 적용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다 드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드셔야 되냐면 육류를 드시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류만 끊어도 굳이 유산균을 안 드셔도 우리 장은 회복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육류 때문에 이제 장내 노폐물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이제 내독소라고 하거든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유산균이 들어가도 살아남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한다 그러면 그 유산균도 드시면서 육류 섭취량을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우리 그룹의 해피하우스 말고 유희성 사장님 필두로 에코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백날 종이컵 아끼고 플라스틱 아껴봤자 전 세계 환경 오염에 오존층 파괴하는 그런 환경 오염의 15%가 되질 않아요. 근데 환경 오염시키는 50%가 뭔지 혹시 아세요? 소를 키우느라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환경 오염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육류, 특히 소고기 섭취량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종이컵 덜 쓰고 일회용품 덜 쓰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게 환경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반성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고기는 좋은 거라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냐면 그 야채로부터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기 힘들기 때문에 육류를 통해서 미네랄도 공급받고 또 육류의 기름은 그 문제가 없고 몽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와 그 야채가 없잖아. 몽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와 기름만 먹는데도 이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이나 정신병이 없었다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반성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 데이터를 다 찾아보니까 몽골 지방 사람들이 암이 없고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50세, 60세 죽기 때문에 미처 암이 걸리거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기 전에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그만큼 수명을 짧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류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회복시킬 때 육류의 섭취량을 주 2회 이하로 300g 이하로 줄였을 때 회복 능력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고깃집 하시는 분은 없겠죠?
있다 그러면 지금 한 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예, 부산에 새롭게 조인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인사도 겸할 겸 좀 몇 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산에 김재하 사장님 계실까요? 김재하 사장님 계실까요? 예, 없으시면 최은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8년차 간호사였고요. 지금은 메나테크를 올인하고 있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은순입니다. 간호사를 해서 그런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법 제목부터가 너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고 내용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어, 제가 제일 인체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1장 부분에서 저는 신인체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자님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간호사 제가 그 회복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소화효소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너무 일반 사람도 저처럼 간호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정말 쏙쏙 이해하기 너무 쉽게 정말 그렇게 눈높이로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정말 놀라운 책이다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제 고객들한테 선물도 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최은선 사장님 뵙게 되면 이분의 강의 들으면 열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열정의 화신으로 제 뇌리에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 드릴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또 오랜 간호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보다 몇 배 많은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드릴 거라서 곧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유하 PD님 그룹의 김남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사업하는 김남입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38년 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아직도 필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메나테크를 만난 거는 한 4년 전인데요. 저는 환자들한테 계속 약만 줬지, 그 이외에, 뭐, 의사가 처방하니까 계속 먹어라,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다가, 어,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다른 이면을 이제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접목하는 부분이 46페이지 운동 부족. 제가 제일 못하는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 운동 부족이 제가 많다는 거는 깨닫고는 있지만, 바쁜 와중에 플랜 A 했다가 플랜 B 또 강의 듣고 이러면 집에 한 10시나 9시나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 항상 모질에다가 생각을 하는데, 요 제일 끝에 결국 젊음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건강하려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입에 달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맞다. 저희들 환자들한테 또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은 곁들여서 고혈압 환자들은 몸무게를 10kg를 빼오라 이렇게 안내를 서슴없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못하는 부분이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필수 요소인 운동을 이 좋은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를 저는 깨달아서 저한테 먼저 적용을 하고 남들한테도 적용을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김남희 사장님, 제일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 20년 동안 사람들 만나고 정말 많은 개인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피드백을 쭉 이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새로운 발견한 게 뭐냐면, 엠브로토스를 그렇게 많이 먹고 제품을 1, 200만 원씩 먹는데 남들보다 개선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육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다는 걸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요. 지금 엠브로토스도 한 달에 4통씩 먹고 OSP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플래니시도 먹고 오솔린도 먹는데 더 뭐를 먹어야 되냐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만 퍼먹고 운동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운동이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실제로 내 몸에 특히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량을 늘리면요, 엠브로토스가 기존에 섭취하던 거에 반만 드셔도 효과는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엠브로토스를 드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먹으면 생각보다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력이 운동해도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생길 수 있는데 좀 탁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돈 많은 체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 그래요. 어떻게 알겠냐? 허벅지 보고 압니다. 허벅지랑 엉덩이가 빈약하면 돈이 많이 들겠구나, 아프겠구나 파악이 되는 거고요. 허벅지나 엉덩이 근력이 탄탄한 사람들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 근력, 이 기름으로 채워진 거 말고 근육으로 채워진 엉덩이 있잖아요. 탄탄한 엉덩이를 가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엉덩이가 빈약한 사람들은 쉽게 우울해하고 나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리더 사장님들 운동 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만 운동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메나테크에서 PPD 되려면 정신력으로 갈까요? 체력으로 갈까요? 네, 정신력으로 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체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꼭 개선되길 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수인 사장님 혹시 계실까요? 네, 박수인 네. 사장님 전에, 박수인 사장님 먼저 아. 발표하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과 경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수인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지금 학교에 있는데 퇴근을 아직 못해서 책이 저한테 없어서 저는 들깨적을 하려고 그냥 참여를 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아, 네, 어떻게 하면 들깨적 해주시면 좋을까요? 됩니다. 예, 예. 들깨적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이제 몇 분께서 이제 본계적을 발표를 해 주셨고,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플랜 B로 메나테크를 만났고, 메나테크 사업한 지는 한 1년 6개월 차 정도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본계적 해 주셨을 때 이제 들으면서 나도 이제 저도 전공이 이제 간호학인데요. 참 너무 제가 그냥 제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그냥 늘 내가 친숙하게 알고 있던 그런 약들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몸을 사실 너무나 많이 해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약을 이제 메나테크 제품으로서 무조건 끊는다기보다는 이 약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효과를 높여주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우리 고객님들을 케어할 때나 또 제가 먹을 때나 이런 걸 조금 더 제가 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집중해서 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그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 가지 적용점으로 했고, 저도 운동이 너무 부족한 그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어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어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지점이 '아, 운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일상에서 조금씩 더 운동량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는 것을 이제 적용점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계적 이상으로 멋진 들깨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
간호학과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아닙니다. 부담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은 있죠. 이제 간호학과 교수님도 알면서 운동을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당연한 부분들은 좀 더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약을 끊고 제품 먹고 이런 거보다 약을 드시면서 제품 드시게 하게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좋은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강박증 환자가 있었는데 강박증 약이 엄청 독하답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이 이분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약을 썼더니 도저히 안 들어서 최대 단위까지 쓰려고 했는데, 최대 단위까지 쓰려면 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약을 먹고 피를 뽑아서 간 수치를 검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한대요. 근데 이 담당의가 엠브로토스에서 이 부모님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되게 무시하다가 이제 이 아이한테 약을 계속 올려갔는데, 올려가도 최대 수치,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대 수치까지 올라갔는데 간 수치가 정상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수님이 엠브로토스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엠브로토스가 이만큼 약의 독성은 잘 제거해주고 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작용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잘못 성함을 말씀하셨는데 김채하 사장님, 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메나테크 사업을 8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 김채아입니다. 네. 일단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법이라는 책을 이렇게 너무 보기 쉽고, 그리고 꼭꼭 우리가 인지하고 또 많은 분들께 전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이해할 수 있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책을 펴내 주셔서 좋은 도구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민이 좀 있어요. 8년째 체격이 별로 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많이 웃으시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거는 하는데 꾸준하게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좀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좋은 제품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교만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내 인체는 스스로 내 스스로를 원래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제가 그 챕터 중에서 그 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미리 찾아 놓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2 페이지부터 인체 화학 공장인 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을 좀 쉬게 하려고 하면 소식을 하거나 일정 기간 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릴렉스해야 되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음식도 좀 선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이 앞에 그 선행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이제 선택적으로 간 기능을 돕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간 기능을 돕는 영양소는 잘 주고 있으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4 가지 습관을 좀 잘 교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먼저 나에게 이제 건강한 습관을 먼저 입히는 선택을 하고, 우리 영양소들이 이제까지 정말 제가 약 안 먹고 이 체격 유지하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습관 성형을 해서 정말 우리 제품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명품 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대놓고 선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체격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너무 이렇게 저기 하실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체지방이 있던 체격이 있던 말랐던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드물지만 어떤 체질에 따라서는 일정량의 체지방을 유지했을 때 건강을 유지하는, 저녁에 쉐이크만 먹어도 빠져요. 예. 근데 그거를 못하니 예, 송정희 사장님 쉐이크만 드셨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일정량의 체지방을 유지했을 때 건강 상태를 유지할 그가 가장 좋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프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정도 생기 있다 그러면 굳이 안 빠지셔도 괜찮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에 누군가는 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까지 말을 안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짧게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몸을 만드는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 제대로 된 조건 하에서는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우리 몸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요것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 책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전 같은 경우는 뇌 세포가 죽으면, 운동을 담당하는 뇌 세포가 죽으면 그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다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계속 그랬거든요. 도저히 이건 회복되지 않는다. 근데 회복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또 다른 뇌세포가 운동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주면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할 수 있다는 거, 요 부분들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거 8명의 미국의 저명한 의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말기암 환자 있죠. 병원서 이제 당신은 3달 남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그중에 극적으로 건강을 놀랍게 회복한 2,00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2,000명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8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 8가지 중에 6가지가 뭐냐면 정신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긍정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의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채아 사장님도 안 빠져보다는 난 빠질 수 있다는 긍정의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실무에서 부딪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긍정적이신 분들은 엠브로토스 발이 잘 듣고 그렇지 않은 분은 좀 더디다는 거 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받으면서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다 설명드리긴 힘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국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고요.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간세포도 있고 혈액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고 피부세포도 있고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들이 하나하나의 생명체인데 이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는데 간세포에서 기능이 먼저 떨어지면 간질환이 걸리는 거고 혈관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 질환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세포는 생명체라 그랬죠. 생명체는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영양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양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먹으면 내 입은 맛있겠지만 세포가 병들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만큼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결과로 세포 이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유익균, 유해균, 중독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생태계가 있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장내에는 유익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익균만 있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해서 금방 죽어요. 유해균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중도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유익균 30, 그 다음에 중도균이 한 50,
유해균이 20 정도 이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요 생태계가 잘 구성이 돼 있으면 놀랄 게 뭐냐면 사람이 살도 찌지 않지만 피곤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깨졌더니 암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심혈관계 질환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질환도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요, IQ까지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책 내용에 나와있던 그 빌 게이츠가 조사한 건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조사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위암인지 신장암인지,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건지,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이 사람의 수명이 몇 년 남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지금 기술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몸속에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미생물을 생각해서 먹어야 돼요? 앞으로 물어보세요. 미생물아, 뭘 먹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드시는 게 우리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결국엔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미생물이라는 거, 이걸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약 중에서 항생제가 무서운 거 뭐냐면 이 미생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무서운 거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생제를 달고 산 사람들은 우울증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 짜증이 많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요즘은 소아과에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생제를 줄 때 반드시 유산균을 같이 처방하죠.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책 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유산균은 6개월을 드셔야 장내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현대인들은 간이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술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간에 좋은 걸 뭘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전부 다 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뭐 필요할 때마다 간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또 해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간에서 그걸 다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리가 음식을 어쩌다 먹어요? 늘 입에 달고 삽니까? 달고 사니까 간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간에서 활성산소를 다 해독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또 나빠지고. 그래서 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걸 먹기 이전에 해로운 걸 안 해주는 게 원칙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이 간경화 기술이 발전됐다 해서 지금보다 옛날에 간경화를 더 잘 고쳤던 거 아세요? 왜냐면 옛날에는 간경화 환자들은 아무것도 주는 게 아니고 병원 침대에 묶어놓고 잠만 자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하게 하고 계속 잠만 자게 만들어 겁니다. 그러니까 쉬다 보니까 간이 저절로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은 첫 번째는 음식물 섭취량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간이 회복되기 위해선. 두 번째,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가 그냥 순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간을 좋게 하는데 필요한 순서를 먼저 적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기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장하고 간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장내 환경이 나쁘면 장내에 있던 노폐물이나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다 간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해독할 일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구 냄새 지독한 사람들이 간이 안 좋은 거 아세요? 그게 전부 다 간으로 가서 해독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구는 참아야 될까요? 껴야 될까요? 그래서 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부부 사이, 가족, 그다음에 LOS 지간에는 방구를 좀 트고 사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 간에서 다 해독해야 돼요. 해독해도 안 되면 그게 피부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미거든요. 피부로 뚫고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기미가 생길 정도면 장내 환경이 아주 나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제 실례로 들어드리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룹의 배주원 사장이나 최정원 사장 같은 경우 기미가 광대뼈 밑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없죠. 그게 클린을 통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그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수십 종류 화장품 많이 발라봤는데 해결되지 않은 게 장이 개선되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방구는 투구 살자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 간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간이고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 중에서 어떤 거냐면 정제된 탄수화물, 쉽게 말하면 백미, 밀가루, 그 다음에 이거 밀가루도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걸 또 굽거나 찌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단당류들인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액상과당. 그래서 요즘 아쉬운 거 뭐냐면 커피숍 가면 과거에는 설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럽이 들어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탕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물리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액상과당은 무한대로 들어가요. 더구나 액상과당은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식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피숍 가서 액상과당을 이용하는 거 좋지 않고 또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가 나쁘다는 건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설탕을 안 넣고 액상과당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그 실험한 게 있는데 놀랍게도요. 암세포 앞에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좋아하잖아요. 암세포 앞에 설탕하고 액상과당을 놓는데 놀랍게 모든 암세포가 액상과당으로 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에 안 걸리고 싶으면 액상과당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해소해 주는 건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식을 해야 되는데 소식이 가능하던가요? 제 경험상 소식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한 숟가락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한 공기가 다 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간식을 하지 않고 끼니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을 돕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심장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만입니다. 그래서 클린이 좋은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의 대부분 8할 정도는 체지방만 줄이면 해결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 특히 우리가 비만이 심장에 나쁜 건 뭐냐면 심장이라는 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1kg 늘 때마다 심장은 2km가 더 혈관은 2km가 더 늘게 됩니다. 그럼 심장의 압력이 더 세져야 되겠죠. 근데 심장은 쉴 시간이 없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만을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우리가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걸 도와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양 부족인데 영양 중에서 특히 어떤 게 부족하냐면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코엔자임. 코엔자임 Q10은 진짜 심장에 중요한 영양소거든.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칼슘,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요것들을 한 번에 들어있는 제품이 뭐죠? 카탈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카탈리스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심장이 약한 부분들이다 아니면 잘 붓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붓는다고 할 때는 콩팥만 생각하시는데 붓는 순간부터는 콩팥과 심장이 같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붓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 많거든요. 그러면 몸을 붓게 하는 건 뭐냐면 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장 건강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의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금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꼭 필요한 물질인데 필요 이상으로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식단은 소금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리셋 기간이나 클린 기간 중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끼라도 음식을 드실 때는 굳이 소금을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소금기가 많으면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김치 하사님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치 하사님. 싱겁게 드시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살은 2, 3kg 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기를 줄이는 거. 내가 클린했는데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소금기를 줄여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심장을 나쁘게 하는 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소염 진통제가 그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병원 가면 타이레놀 많이 주는 난 타이레놀 말고 프로펜 같은 뭐 그냥 탁생 같은 거 주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게 효과가 더 좋을 게 많은데 타이레놀은 심장에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통제 드시는 법은 일단 타이레놀 먼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먹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자, 혈관을 나쁘게 하는 것 가장 큰 건 뭐냐면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혈관이라고 볼게요. 혈관 속에 이 당들, 요 동그란 거를 당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당을 통해서 여기 세포에 이 당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혈관 속에 당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들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혈관 속에 우리가 필요한 당은 대체적으로 70에서 140mg 정도의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통곡물 있죠. 아니면 밥을 야채랑 같이 먹는다거나 하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닿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빵을 먹는다거나 맨밥만 먹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액상과당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혈관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남아돌잖아요. 이 남는 것들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럼 이 저장된 지방들이 간에 저장됐다, 엉덩이에 저장됐다가, 겨드랑이에 저장됐다가 저장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혈관을 많이 떠다니게 되면서 지방들이 혈관을 떠다니면서 이게 축적이 되면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을 드리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건 포화지방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원인이 아니고 이런 과다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혈관을 청소해 줄 때는 반드시 이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쁜 지방. 나쁜 지방이라고 뭐냐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뭐냐면 그냥 상온에 있는 기름은 괜찮은데 이 기름을 튀겨버리면 트랜스 지방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랑스럽게. 나는 올리브유를 튀겨 먹어요. 이분은 두 가지 부분에서 무식을 드러낸 겁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는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튀겨도 튀김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없게 한 죄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에도 고온에서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튀김, 고온의 튀김을 쓸 때는 그냥 싸게 해표식용유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튀김류, 고온에 오랫동안 튀김 자체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나쁜 지방이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이거는 림프구를 통해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될 시간도 없이 몸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진짜 좋은 걸로 드셔야 된다.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혈압약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함부로 끊을 건 아니잖아요.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압약은 혈관을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풍을 맞으신 분, 뇌출혈을 일으키신 분들의 90%가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다 그러면 혈관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 언젠가 터지기 쉬운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드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AO가 도움이 돼요. AO 속에 든 루틴 성분이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이 저하되신 분들인데 이거는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 요구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우리 제품 중에서 비타민 C 제품이 AO도 들어있고 메나붐이라는 거 있죠.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포씩 먹으면 좋겠지만 메나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포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이내 파산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나C, 비타민C 전문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가 여러분들 적당한 가격으로 출시될 거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 부족과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간이 손상되든 심장이 손상되든 소화기관이 손상되면 세포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세포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자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설적으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 몸에 그 프로그램화 된 거거든요. 그럼 원시 시대 때 스트레스 상황은 뭐냐면 큰 짐승에 쫓기던 상황이잖아요. 그 큰 짐승으로 도망가게끔 설계된 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그게 풀리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뭘 하죠? 먹어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기관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분해도 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그때 먹은 음식은 전부 다 노폐물로 바뀌면서 독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은 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몇 년 전에 하버드 의대, 실제로 이거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합법적으로 남편을 죽이는 10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테크 한번 해보실래요? 남편 생명보험 좀 드시고 합법적으로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름진 반찬을 만들어주고 술을 한 잔 주면서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 곧 죽을 가능성이 높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 뭘 먹는다, 운동한다, 운동하신다, 아니면 가볍게라도 걷거나 심호흡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식습관, 요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하면 이 시스템은 방해되고요. 운동 부족, 또 한 가지가 몸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왜냐면 그 우리 손에 상처, 종이로만 베어도 얇게 베어도 피가 나죠. 피부 바로 밑에 혈관이 있는데 요즘 화장품의 특성이 피부 깊숙이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속에 든 각종 첨가 물질들이 간에서 해독될 새가 없이 혈관을 통해서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도 잘 선택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건강한 방법은 결국은 우리 몸이
가장 병들었다는 건 세포가 기능을 못하다는 거고, 그러면 세포의 기능부터 살려줄 건데 세포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바로 당 영양소다.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3일 리셋과 바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셋은 대부분 아시니까 설명은 그 MBA 들으셨으니까 피하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밥 안 먹는데 사람이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쓰지만 지방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지방, 우리 아까 심장 얘기했잖아요. 심장은 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막 섭취해줘도 심장이 잘 못 뛰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우리 몸 곳곳에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곳곳에 지방은 다 저축하고 살잖아요. 이 지방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쓰면 우리 뭐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바로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게 어디서 태워져야 에너지가 된다고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기운이 나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기운이 떨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많은 음식을 먹는데 생각보다 기운을 많이 못 내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는데도 마티즈 같은 몸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마티즈 같은 몸을 가진 사람 뭐예요? 기름 적게 넣는데 기름 10리터만 넣는데 대전까지 가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덤프트럭이죠. 기름 넣어주면 다리 하나도 못 건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피곤을 많이 먹는데도 피곤한 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30세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세포 입장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많으니 발전기가 많을 필요 없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발전기가 적으니까 먹어도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3일 정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지 않았더니 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후에 쉐이크만 먹어도 기운 나고 리셋 후에 밥 한 끼 먹었더니 기운이 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밥 한 끼 먹었더니 기운이 났는데 두 끼 먹었더니 기운이 떨어져야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 과정을 통해서 리셋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운이 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리셋하고 클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늘어나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에너지가 생겨야 몸의 치유 속도가 빨라진다. 요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건강해도요. 돈 없으면 다시 병이 걸립니다. 제가 여태껏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느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아프려면 좋은 걸 먹고 운동도 하고 클린도 하고 리셋하지만 안 아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매달 2천만 원씩만 들어오면 아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왜 맨하테크를 해야 되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1세기형 비즈니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그룹의 리더분들께서 돈독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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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